네, 오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여야 교육위원 차례로 연결해서 쟁점사항 미리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가장 핵심적 쟁점은 역시 그 표절 의혹인 것 같은데요. 이 표절 문제 제기 지금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세요? 여보세요? 의원님. 예, 예. 예. 논문 문제가 이제 해당 학회에서는 중복계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고, 후보자가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번 청문회를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후보자의 제자들도 논문 네. 가로채기가 아니다, 뭐 이런 호소문을 내기도 했거든요. 네. 이게 약간 관례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네. 그런데 학계 검증단에서는 이진숙 후보자 논문 16편이 연구윤리 위반이다. 특히 제자 논문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점은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청문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다뤄지겠지만 네. 제가 미리 살펴본 바로는 일단 후보자의 해명이 기본적인 맥락과 연구 관행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구윤리 관련 한국연구재단 안내서를 보면 이공계의 경우에 학위 논문은 지도교수의 과제 일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제1저자 결정은 연구 기여도에 따라 유동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의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직접 연구를 주도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제1저자가 되었고 반대로 제자가 연구를 주도한 경우에는 제자가 제1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공동저자나 교신저자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타까지도 그대로 똑같다. 네네. 이런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좀 소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좀 진실된 사과와 또 진실된 소명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 귀착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씨 논문 표절 나왔을 때의 기준을 가지고 이진숙 후보자에게 이걸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비슷한 말을 이제 국민의힘 당에도 하고 싶어요. 네. 국민의힘 당이 지금까지 여러 논문 표절, 이전 장관 후보자, 김건희 후보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윤리 검증에 있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대로 반문을 하고 싶고 네. 저희 당에서도 이것이 정말 논문 표절인지에 대해서 오늘 책임 있는 자세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자녀 조기 유학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공교육에 임했던 교사이고 네. 또 새 아이의 엄마라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놀랍기는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바 있는데요.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 후보자 부부가 모두 미국의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녀들이 유학을 희망한 상황이었는데 네. 부모로서 자녀의 뜻을 꺾기 어려웠다. 또 자녀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 본인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런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본인의 판단에 아쉬움이 있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 점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오늘 인천에서 또 한번 입장을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후보자 본인은 대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석사까지 국내 공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공교육의 가치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뜻을 꺾기 어려웠다고 해명을 했다면 예. 조기 유학의 결정 책임을 자녀한테 돌리는 그런 발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이게 볼 수도 있겠는데 미성년자 오늘 아닙니까? 예. 인사청문회에서 저도 이제 후보자께서 조금 더 책임 있게 소명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는데요. 예.
그렇게 유초중고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예. 30년 동안 교육계에서 어쨌든 연구와 교육을 병행해 오셨던 분이고 예. 어떤 교사 연수나 교직 연수에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가면서 현장과 소통해 가면서 이 전문성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예. 이진숙 후보자가 장관이 돼야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단언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죠. 네. 다만 선대위에서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 본인 또한 지방대 출신으로 지방에서 성장해서 지방대학의 총장으로 계셨던 만큼 네.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저희가 그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 여론을 좀 주되게 살피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사안의 어떤 그 객관적 진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국민 정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여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여론이 사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네네.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도 부족한 점은 진솔하게 사과하고 네. 또 소신 있게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음. 청문회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국민의힘 당은 국정 안정 또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정쟁이 아니라 네. 정책 검증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교조나 서울교사 노조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를 그 촉구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장관이 된다면 관련 단체와의 협업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상태에서 교육 행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싹 들 수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교사 출신이고 교사 노조 출신이라서 네. 우리 노조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뭐 장관이 된다면 후보자께서 좀 진심으로 다가가고 네. 앞으로 어떻게 진정성 있게 교육계를 위해서 음. 이 정책이나 뭐 헌신을 하실지에 대해서 네. 본인이 먼저 다가가서 음. 진실되게 태도를 유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좀 더 노력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청문회가 열리면 항상 그 통과일에 비슷하게 된 게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곤 해왔는데요. 네네. 이진숙 후보자의 자료 제출 정도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되어야겠고 네. 필요한 자료들도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여가부 장관 청문회 때도 국민의힘 당에서 자료 제출로 계속 문제를 삼았는데 네. 사실 윤석열 정부의 김행이나 김현숙 후보자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성실하게 제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새벽까지 내지 않는다고 지적한 권익위 내용도 네. 크게 문제될 내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음 날 제출이 되었는데요. 예. 뭔가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발목 잡고 정쟁으로 삼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예. 저희 당도 책임 있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좀 다른 문제도 좀 한두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의원님은 지금 교육위 소속이시기도 하고 또 여성가족위 소속이시기도 하잖아요.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뒤에 그 당 그 상임위원들하고 혹시 좀 그 논의하신 바가 있을까요? 뭐 권익위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종결이 된 확인을 해보니 행정적으로 종결이 된 사안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외에는 뭐 크게 더 이야기 나누는 것은 없고요. 네. 강선우 후보자께서 청문회 때 본인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국민들께 또 피해자께 사과를 했고 국민의힘 당에서 제기했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된 것도 있고 네. 과장되거나 잘못된 의혹들도 충분히 해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특히 강선우 후보자가 예. 윤석열 정부 폐지하겠다고 방치했던 여가부 정상화에 대한 비전이나 또 정책 설명을 성실히 했고 뭐 저출생, 양육, 돌봄, 청소년 범죄, 양성평등,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방치했던 위안부 소녀상 문제까지 후보자가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 자녀를 두셨잖아요. 예. 이것을 극복하고 어떤 강인한 삶을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여가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그 사퇴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럴 정도가 네.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걸까요? 네네. 위증 문제도 좀 그 청문회 뒤에 오히려 더 크게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더 소명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만 네. 더 짧게. 교육위에서 며칠 전에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했었잖아요. 네. 혹시 그 뒤에 무슨 이 후속 조치가 좀 그 교육위 차원에서 논의된 게 있습니까? 지금 위증도 드러났고 네. 내내 청문회 내내 이손효섭 대표가 마녀 사냥이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궤변을 반복하고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예. 이 리박스쿨 문제가 예. 대통령실, 교육부, 극우 단체까지 철저하게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경찰이 청문회에서 밝혀진 리박스쿨을 챙기라는 대통령실 외압에 대해서 네. 수사를 확대하고 또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도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리박스쿨 직원 1명, 또 댓글 작성에 가담한 자손단 6명 입건하고 이들 주거지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네. 민주당이 이렇게 철저한 수사 촉구하면서 수사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